자, 이제 일반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고를 선택하실 때는요, 만약 자사고를 선택하셨다면 자사고를 선택했어도 마지막으로 2단계에 1지망, 2지망 두 학교를 쓰셔야 되고요. 과학중점을 쓰셨다면 과학중점 선택과 관계없이 1단계와 2단계에 1지망, 2지망을 각각 쓰셔야 합니다. 또는 과학중점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문과학생의 경우에는 1단계, 2단계에서 각각 1지망과 2지망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1단계, 2단계의 1지망 학교를 똑같이 씀으로써 1단계의 20%, 2단계의 40%의 확률을 한꺼번에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2지망 학교라는 건 사실 1지망에서 미달이 나야 되는데 그런 학교가 만약 주변에 없다면 대부분 1지망에서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2지망에 희망을 두시지 마시고 1지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고민하여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일반고를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은 공학을 갈 것이냐 또는 남고 또는 여고를 갈 것이냐입니다. 주변에 이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무조건 하나를 골라야 된다. 어차피 공학이 없다 또는 공학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고나 여고를 추천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남고나 여고가 아무래도 한성별이 적다 보니까 내신이나 공부에 있어서 조금 더 덜 복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학생들만 있는 남고가 확실히 암기 과목이나 꼼꼼해야 되는 부분에서 더 잘하는 학생이 조금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좀 꼼꼼한 남학생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수학이나 과학만 좋아해서 그 과목을 파고드는 남학생의 비율이 없기 때문에 여학생 중에서 그런 학생들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비율적으로 적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해내기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성적을 잘 거두는 거에 있어서는 남고 여고가 좀 더 좋고요. 학습 분위기는 학교별 편차가 각각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제 어떤 보수적인 느낌상으로는 공학이 조금 더 뭐 학교 행사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시험 후 아이들이 좀 더 풀어지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구 토너먼트를 할 때 남고의 농구 토너먼트의 열기와 공학의 농구 토너먼트의 열기를 비교하면 공학이 훨씬 더 뜨겁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다는 뜻이고 아이들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으니 그런 어떤 행사들의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되면 즉 학생들이 함께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쏟게 되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뭐 이렇게 잘 변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면 스스로 굉장히 조절이 잘 되는 학생이 아니라면 공학보다는 남고나 여고를 더 우선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본인이 어떤 분위기를 쓸린다 그러면 공학을 피해야 되지만 그런 거 관계없이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고민하지 않고 고르셔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공학에서는요 여학생들이 내신에서 우위를 점하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꼼꼼한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난이도가 공학에서 수학이나 과학이 막 이만큼 높아서 아이들이 변별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학에서 수학이나 과학을 웬만큼 해내는 여학생들이라면 기타 교과들도 남학생들보다 좀 더 꼼꼼하게 챙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1등부터 10등이 다 여학생이다 이런 소문이 날 만큼 일반고에서는 여학생들이 공학인 경우에 훨씬 더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여학생의 경우에는 공학을 고르는 데 있어서 좀 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만약 이제 남녀고 중에 하나를 골랐다. 그러니까 남녀고를 골랐다. 그러니까 공학보다는 성별이 하나인 학교를 선택했다면 또 그 안에서 고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저는 될수록이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고르는데요. 그러니까 남고나 여고를 갈 건데 내가 최상위권이에요. 전교 1, 2등. 그래서 의대나 뭐 서울대나 이런 아주 좋은 학교들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입시 결과를 꼭 체크해 보세요. 좋은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학교가 좀 만들어낼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생기부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대입해서 유리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입시 진학 지도에 유리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수 선생님들이 있는 일반고가 입시 실적이 좋을 겁니다. 따라서 최상위권, 극상위권이라면 입시 실적을 꼭 체크해 보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이제 공부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 수준이라면 규모가 큰 학교를 우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내가 약해서 이제 약하다는 건 수학이나 영어나 어떤 부분들이 내가 취약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어떤 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강한 학교를 피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좀 일반적인 학생 중학교에서 뭐 90점 중반 정도 93, 4 정도 나오는 아니면 90점 초반 정도는 달성하던 학생들이라면
될수록이면 큰 학교에 가서 될수록이면 등급의 한 인원이 많은 그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대입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진로 선택과 같이 과목을 개설해야 되는 경우 그런 개설되는 과목들은 인원이 많아야 좀 더 많이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어떤 학교? 조금이라도 큰 학교를 추천드립니다. 공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우리 아이가 죽어도 공학을 가야겠다라고 한다 하는 경우에는 수학이 우수한 여학생들은 제가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학에서 수학이나 과학, 남학생들을 이길 수 있는 수학과학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골고루 챙겨서 조금 더 우수하게 저희가 농담 삼아 할 때는 남학생들을 밟고 여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는 남학생이라 하더라도 수학과학도 웬만큼 다 잘 하는데 또는 수학과학의 우수 학생인데 암기 과목을 챙기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당연히 유리한 학교를 공학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학을 선택해서 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혹시 공학 중에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혹시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우수한 학생은 입시를 잘하는 학교,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규모가 큰 학교 우선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선택입니다. 이것저것 고민이 어렵고 골치 아파 죽겠다. 그럼 집 앞 학교를 가세요. 무조건 걸어서 갈 수 있는 학교, 걸어서 집에 올 수 있는 학교가 최고입니다. 부모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엄마가 해주는 밥 따뜻하게 먹고 다닌다든지 부모님이 해주는 어떤 케어들 속에서 어떤 그 보호자들의 보호 속에서 다닐 수 있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런 중에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큰 학교, 그러니까 집값 같고 큰 학교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를 무엇을 고르느냐가 그 아이의 또는 그 학생의 운명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조금 더 유리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다니라고 골라보는 거지 어느 학교를 걸리든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니까요. 어느 학교가 당첨이 되면 내 학교가 최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선택, 좋은 입시, 그 다음에 꼭 원하는 학교에 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